여러분,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신 뒤 아무 생각 없이 바로 물부터 내리시죠. 솔직히 말해보겠습니다. 그 습관 정말 위험합니다. 더럽다고 생각해서, 보기 싫어서, 그냥 오래된 습관이라서 우리는 변기를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람이 늦게 발견하고 그리고 죽습니다. 췌장암은 특별한 병이 아닙니다. 갑자기 쓰러지게 만들지도 않고 처음부터 심하게 아프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췌장암은 나 아파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하게, 아주 눈에 띄지 않게 변기에 신호를 남깁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호를 보지도 않고 물과 함께 흘려보낸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듣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도 언젠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병원 광고도 아닙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비슷한 말을 하십니다. 선생님,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 아닌가요? 요즘 소화 안 되는 사람 한둘인가요? 아프지도 않은데 설마 큰 병이겠어요? 이 말들, 저는 15년 넘게 거의 매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생각들이 사람을 가장 늦게 병원으로 오게 만듭니다. 몸이 약해져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무서워서 병원을 안 오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어서 늦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프면 병원 간다는 생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열이 나고 배가 아프고 움직이기 힘들어야 비로소 몸이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췌장은 다릅니다. 췌장은 조용히 일합니다. 말없이 일하고 문제가 생겨도 쉽게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췌장에 문제가 생겨도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컨디션이 좀 떨어졌나 보다.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 생각이 반복되면 몸이 보내는 신호는 점점 무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몸은 갑자기 망가지지 않습니다. 집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천장이 무너지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 먼저 벽에 금이 갑니다. 문이 잘 안 닫히기 시작합니다. 비 오는 날 물이 조금씩 샙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살만해. 당장 무너지는 것도 아니잖아. 몸도 똑같습니다. 췌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먼저 소화가 달라집니다. 변의 모양이 달라지고 냄새가 달라지고 색이 조금씩 바뀝니다. 하지만 이때는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호를 나의 탓으로 돌립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변은 더럽고 쓸모없는 것이다. 이 생각도 우리를 늦게 병원으로 보내는 큰 원인입니다. 사실 변은 몸에서 나오는 가장 솔직한 결과물입니다. 피검사는 하루의 상태를 보여주고 혈압은 그 순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변은 며칠 동안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어떻게 소화됐는지,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그 모든 흔적이 변에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기 싫기 때문입니다.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괜히 찝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 보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해.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선택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환자분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는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변색이 조금 달라졌을 때, 냄새가 유난히 심해졌을 때, 모양이 계속 이상했을 때, 그 순간에 한 번만 더 확인했어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병원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보통 검사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약을 설명합니다.
수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화장실에서 뭘 봐야 하는지는 거의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를 하면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검사 이야기보다 먼저, 약 이야기보다 먼저 화장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오기 전에 집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신호가 바로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췌장암이 무서운 이유는 치료가 안 돼서가 아닙니다. 기술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늦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늦은 이유는 대부분 단순합니다. 아프지 않았고, 괜찮아 보였고, 변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생각을 조금만 바꾸셔야 합니다. 변을 본다는 건 더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유난 떠는 것도 아닙니다. 내 몸 상태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입니다. 다음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럼 도대체 어떤 변이 문제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신호들은 단순히 참고 넘길 수 있는 단계와 절대 넘기면 안 되는 단계를 분명하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중요한 기준을 하나 갖게 되신 겁니다.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그래서 뭘 기준으로 봐야 하느냐?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외우실 것도 많지 않습니다. 딱 하나의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루 이틀은 지켜본다. 반복되면 병원이다. 이 원칙만 제대로 지켜도 췌장 질환을 포함한 많은 문제를 훨씬 일찍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기준을 하나씩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혼자서 괜히 겁먹는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5번째 신호, 선홍색 피가 살짝 묻는 편입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휴지를 닦았는데 선명한 빨간 피가 묻어 나옵니다. 이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혹시 암 아니야? 당장 병원 가야 하나?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 경우의 대부분은 큰 병이 아닙니다. 선명한 빨간 피가 휴지에만 묻거나 변 겉에 살짝 보이는 형태라면 대부분 치질이나 항문 열상처럼 출구 근처 문제입니다. 항문 주변에는 혈관이 아주 촘촘하게 분포해 있어서 변이 딱딱하거나 힘을 많이 주면 쉽게 피가 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불필요하게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며칠 계속 반복되거나 피의 색이 점점 어두워지거나 양이 늘어난다면 그때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선홍색 피는 대부분 괜찮지만 반복되면 병원입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그냥 변비겠지 하고 넘기는 신호입니다. 4번째 신호, 토끼똥처럼 딱딱한 변입니다. 변이 길게 나오지 않고 작고 동그란 덩어리로 툭툭 떨어집니다. 이럴 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을 좀 덜 마셨나 보다. 요즘 채소를 적게 먹었네. 맞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물을 조금 더 마시고 식사에 채소를 추가하면서 며칠 지켜보면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도 2주 이상 계속될 때입니다. 물도 챙겨 마시고 식사도 신경 썼는데 변이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단순한 변비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췌장은 음식을 잘게 부수는 소화 효소를 만드는 기관입니다. 이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음식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고 변이 수분을 충분히 머금지 못해 작고 딱딱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병원에 오시면 대부분은 간단한 검사와 식사 조절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집에서 버티면 안 되는 신호입니다. 3번째 신호, 검은색 변입니다. 변색이 유난히 까맣고 끈적해 보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어제 미역국 먹어서 그런가? 약 때문이겠지 하고 넘깁니다. 철분제나 특정 약을 드셨다면 하루 정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도 안 드셨는데 검은 변이 이틀 이상 계속된다면 그건 속에서 피가 조금씩 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위나 십이지장에 상처가 생기면 피가 위상과 섞이면서 검은색 변으로 나옵니다. 어지럽고 기운이 뚝 떨어지고 얼굴이 창백해진 느낌이 든다면 지금 바로 병원입니다. 이건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췌장과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 물 위에 기름이 뜨는 변입니다. 변기 물 위에 기름막이 둥둥 뜨고 물을 내려도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냄새도 평소보다 훨씬 고약합니다. 고기나 튀김을 많이 먹은 다음날, 하루 정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이틀, 사흘 계속된다면 음식 문제가 아닙니다. 췌장이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물을 마신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미루지 말고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신호는 기다리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신호, 회색 변입니다. 두부처럼 희거나 시멘트, 진흙 같은 색의 변입니다. 이 색을 봤다면 오늘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는 간에서 담즙이라는 노란 소화액을 만듭니다. 이 담즙이 장으로 내려와야 변이 갈색이 됩니다. 그런데 췌장 쪽에 문제가 생겨 담도가 눌리거나 막히면 담즙이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변이 회색으로 나옵니다. 소변 색이 콜라처럼 진해지거나 눈 흰자가 노래지거나 피부가 가려워진다면 절대 미루지 마세요. 오늘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기준이 생기셨을 겁니다. 변을 보는 건 겁을 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병을 만들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몸이 먼저 보내온 신호를 제때 알아채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신호를 알아챘을 때 실제로 어떤 선택이 결과를 바꾸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드릴 이야기는 책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계도 아닙니다.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본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두 분의 환자 이야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도 비슷했고 증상도 거의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완전히 달랐고 결과 역시 전혀 달랐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입니다. 사례의 1. 별거 아니겠지 라고 생각한 분. 이분은 60대 후반 남성 환자였습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변이 좀 이상해서요. 색이 연해진 것 같기도 하고 기름이 뜨는 날도 있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러셨습니까? 환자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한 반년은 된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반년. 몸은 이미 충분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은 이렇게 넘기셨습니다. 나이 들면 소화도 안 되고 변도 그럴 수 있잖아요. 병원 가면 괜히 검사만 많이 할까 봐요. 결국 체중도 7kg 이상 빠지고 피로감이 심해지고 눈이 노래지는 단계에서야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췌장암이었습니다. 이미 주변 조직으로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수술이 어려웠고 항암 치료를 먼저 해야 했습니다. 치료 중 환자분이 제게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때 그냥 한 번만 와볼 걸 그랬네요. 이 말은 의사에게 가장 아픈 말 중 하나입니다.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선택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분입니다. 사례의 2. 한 번만 확인해보자 라고 선택한 분. 이분 역시 60대 중반 남성 환자였습니다. 증상은 거의 같았습니다. 변이 기름지고 냄새가 심해지고 색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한 번은 확인해보자. 증상이 시작된 지 2주 정도 지났을 때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를 권유하자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검사에서 아무것도 아니면 그게 더 마음이 편하죠. 결과는 초기 췌장 종양이었습니다. 아주 작았고 다행히
주변으로 퍼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수술이 가능했고 수술 후 회복도 비교적 순조로웠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정기 검진을 받으며 일상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이 두 분의 차이는 운이 아니었습니다. 돈도 아니었고 특별한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몸의 신호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괜히 병원 갔다가 큰 병 알게 되면 어떡해요.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 보면 진짜 무서운 건 병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지나치는 것입니다. 암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몸은 몇 달, 어쩌면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말합니다. 지금은 아직 고칠 수 있다. 지금 오면 선택지가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거나 듣고도 외면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병원에 오는 건 패배가 아닙니다. 겁먹었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몸을 가장 책임감 있게 대하는 행동입니다. 특히 변, 소변, 체중, 피로감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이를 탓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핑계로 삼지 마세요. 원래 그렇다는 말로 몸의 신호를 덮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듣고 화장실에서 변기를 한 번 더 천천히 보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위민은 충분합니다. 다음 단계는 겁먹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신호를 발견했을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병원에 가야 하는 정확한 타이밍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변의 신호를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위험한 행동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1. 인터넷 검색으로 혼자 결론 내리지 마세요. 증상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휴대폰을 켜고 검색부터 합니다. 변색 이상, 기름진 변 원인, 회색 변 괜찮을까? 그리고 이런 글을 발견합니다. 대부분 괜찮다. 스트레스 때문. 며칠 지나면 좋아진다. 그 순간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이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검색은 확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특히 췌장, 담도, 간 문제는 글 몇 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정보는 가능성일 뿐이고 진단은 검사로만 가능합니다. 2. 민간요법으로 시간 벌지 마세요. 소화제 좀 먹어볼까? 효소가 좋다던데 차 몇 종류 마시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선택은 증상을 잠시 가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특히 기름 뜨는 변, 회색 변, 검은 변은 민간요법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만 지나갈 뿐입니다. 췌장은 조용히 망가지고 우리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3.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다는 착각. 이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죠. 아직 통증은 없어요. 하지만 췌장암의 가장 무서운 점은 통증이 늦게 온다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다고 안심하는 사이 병은 이미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은 경고가 아니라 이미 늦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4. 병원 가야 하는 정확한 기준. 그럼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루, 이틀이면 지켜봅니다. 하지만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병원입니다. 같은 변 상태가 3일 이상 반복될 때, 변색이 점점 더 이상해질 때, 기름막이 계속 뜰 때, 체중이 이유 없이 줄 때, 소변색이 진해지고 눈이 노래질 때, 이 중 하나라도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변색이 달라졌어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5. 병원에서 무엇을 검사하나요? 많은 분들이 검사를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혈액 검사, 복부 초음파, 필요하면 CT. 이 검사를 통해 췌장의 상태, 담도의 흐름, 간 기능을 확인합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이면 그 자체로 큰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지금 조치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6. 이 영상의 책임 범위.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치료가 아닙니다. 약도 아닙니다. 진단을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관찰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 병원으로 오게 만드는 것. 겁을 주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병을 만들어내는 영상도 아닙니다. 늦지 않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상입니다. 7.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가장 위험한 선택은 혼자 결정하는 것입니다. 좀 더 지켜보자. 다음 달에 가자. 이번 주만 넘겨보자. 이 말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빼앗아가는지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상하면 병원입니다. 그건 겁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아주 짧은 행동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오늘부터 누구나 바로 할 수 있는 딱 3초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간단한 것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 뒤 물 내리기 전에 딱 3초만 변기를 보세요. 길게 볼 필요 없습니다.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색이 평소와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사진 한 장 찍으세요. 그리고 병원에서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변색이 평소랑 달라졌어요. 그 한 문장이면 의사는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건 겁을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안해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자기 몸을 외면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몸의 신호를 참아왔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더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확인하는 것이 책임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 배우자에게, 형제에게 이 영상을 한 번만 보내주세요. 그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늦지 않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3초, 그 3초가 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